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을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과 함께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는 어제 하노이에서 다시 만나 실무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밑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 주목됩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약간의 혼선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압박과 인센티브가 같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난 13일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서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이 전적인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먼저 하라는 거죠. 먼저 네. 하면 그걸 검토해서 제재를 완화해 주든 해제하든 하겠다라고 아주 소극적인 남의 일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13일엔 폼페이오 장관이 유럽에서 인터뷰하면서 대북 제재를 활용해서 비핵화를 유도하겠다. 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혁철하고 비건하고 지난 2월 초에 평양에서 2박 3일 동안 모든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거다라고 서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서로 엮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큰 걸음으로 비핵화를 한다면 네. 우리도 큰 걸 주겠다라는 거를 의사표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의 의중을 보면은 미국 내에서 대북 불신이 워낙 크고 지금 도대체 김정은을 왜 만나느냐까지 지금 수준의 이제 비판이 있기 네. 때문에 무슨 소리냐. 김정을 안 만났으면 지금 핵실험 같은 거, 미사일 실험 같은 거 1년 이상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달성됐겠냐. 성과가 있다. 유해도 송환했다. 억류자도 풀어왔다. 네. 그리고 평화가 왔다. 그러니까 이 단계적으로 비록 나가더라도 궁극적인 목표만 우리가 유지한다면 협상이란 건 매우 좋은 것이다. 이런 식의 단계적 접근법을 지금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마지막 이 문안 작성 정도의 최종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큰 걸음을 뛰면 우리도 많이 줄 수 있다. 네. 그러나 서두르지 않겠다 또 얘기하죠. 그건 서두르지 않겠다는 건 미국의 회의론자들한테 우리가 지금 준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내가 조바심으로 김정은한테 쇼하기 위해서 뭘 주거나 그런 건 일은 없다라고 해서 미국 내부를 달래고 협상자한테는 협상력을 강화시켜주고 북한한테는 압박을 하고 이런 한 서너 개의 복합적인 메시지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정리해 보면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요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모종의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발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점진적인 조치가 아니라 신속하고 아주 큰 걸음으로 움직여야 한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가.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큰 걸음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영변 핵시설 폐기, 신고 검증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동안에 쭉 얘기됐던 것처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나온 얘기, 대량 살상 무기 WMD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플러스 알파의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안에 포함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 당연히 얘기됐어야 되는데 안 된 건데요. 네. 사실은 작년 6월에 됐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정상회담하고 핵 프로그램은 계속 돌아가게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핵 프로그램을 왜 동결을 안 시켰는지. 그전에는 존 볼튼 보좌관이 동결뿐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한 절반 정도는 가져가겠다. 테네시 주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고 중단거리 미사일도 포기시키고 인권 문제까지도 얘기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실제로는 원칙만 합의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프로그램을 일단 중지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연한 얘기 한 거고요. 그러니까 스몰 딜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은 북한 핵 프로그램이 영변뿐 아니라 어디서든지 일단은 중단해라. 네. 그리고 폐기하고 검증하고 사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보려고 한 건 신고부터 해라라 했는데 신고는 그럼 좀 늦춰주겠다. 신고 부분은
북한의 안보 딜레마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 그냥 군사 공격할 목표를 가르쳐 주냐 뭐 이래서 이제 북한이 못하겠다 하니까 그럼 신고는 냅두더라도 일단 영변은 완전히 영변이라도 신고를 해라. 지금 네. 미국의 요구는 그거고요. 그리고 신고를 안 하더라도 폐기하고 검증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는 영변 이외 시설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이라든지 ICBM이라든지 뭐 강선이라고 하는데 우라늄 농축 시설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신고를 요번에 하면 좋겠지만 신고를 지금 안 하더라도 조만간에 신고하겠다는 약속이라도 하라. 그런 게 이제 플러스 알파에 들어가는 네. 겁니다. 신고에 대한 약속조차도 그 알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걸 폐기까지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핵무기 자체가 있잖아요. 네. 핵무기 자체는 요번에는 아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북한의 핵 능력의 100이라 그러면 한 40이나 50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나머지 50이 있는데 이거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미 간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걸 다시 한번 못 박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핵 보유를 용인했다 이런 네. 비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번에 할 수 있는 행동과 목표 지점 그리고 중간 지점으로서의 핵신고, 영변 이외의 핵신고까지만 나오면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네, 자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며 실무 협상에서도 논의하지 않았다. 네. 이같이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네. 일단락된 것으로 뭐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네. 북한이 요구를 해서일까요? 아니면 뭐 미국이나 한국이든 뭐 어디에선가 그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원인 제공도 했죠. 네. 방위분담금 2배로 안 올리면 철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런 발언에 또 자극받은 미국의 한미동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평화협정을 뭐 종전선언을 해주거나 평화협정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한미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자꾸 제기되니까 이 지금 고위 당국자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번 그 2월 초에 그 김영철이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평화 체제가 수립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네. 단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기뻐했고 따라서 주한미군 문제는 얘기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 요구를 안 하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다분히 한국과 미국의 보수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주한미군 문제는 지금 전혀 의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안심시키는 걸로 보입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북미 협상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다.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그동안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재와 압박을 풀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세계가 그런 날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제재와 압박의 일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비핵화를 추진해라. 그러면 그런 날이 오겠지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협상이 잘 되고 있어서 뭐 그런 날이 조금은 성큼 다가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나올 게 그냥 또 한 번의 형식적인 그냥 만남이 아니라 굉장한 북한의 큰 변화가 언젠가는 나올 수 있도록 잠재적인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네. 그러나 직접적으로 미국의 의회나 그 대북 회의론자들이 생각하듯이 지금 아주 가시적인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변화는 당신들이 지금 그 북미 협상에 대해서 회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 네. 이것을 잉태시키기 위한 지금 회담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김정은 자신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달갑지 않게 들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결국은 동독은 서독에 이제 흡수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에게는 별로 안 좋지만 그런 얘기를 미국의 보수 지도자들이나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좋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폼페이오도 지금 이 협상은 필요한 것이고 결국 북한의 변화가 우리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이번 주말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네.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될까요?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정지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엊그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일부에서는 좀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 미국이 지금 북한한테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어떻게든 성과를 거둬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이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뭐 철도 연결 사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그 촉매제로서 우리가 미국이 줄 수 없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 우리가 부담을 할 테니까 미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상응 조치를 하면서 비핵화를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리고 미국의 의향은 그러면 이번에는 금강산 관광을 풀어줄 때 개성공단 좀 어렵겠다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은 김혁철과 비건 간의 합의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정치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그리고 김혁철 북한 특별대표가 어제 하노이에서 만나서 다시 의제와 관련된 실무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하노이 선언문에 초안도 만드는 작업을 분명히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선언문 안에 이 내용만큼은 꼭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야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 네. 내용이 뭘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갈 게 이제 동창리하고 풍계리의 사찰 하에 영구 폐기, 그다음에 영변핵 시설의 폐기인데 여기에 신고가 들어가면 대단한 거고요. 신고가 안 들어가더라도 사찰 검증을 받겠다. 이건 플러스 알파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냥 폐기가 아니라 사찰 검증까지 받겠다. 그다음에 오늘 그 인터뷰에서 나온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은 동결하겠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작년 6월에 됐어야 되는 건데 안 됐거든요. 이거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는 이제 미국인들 여행을 풀어준다.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뭐 6, 7명 지금 뭐 배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종전선언은 북미 간에 서명할 수 있는데,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중에 영변 외의 핵시설에 대한 신고를 일정 시점에 하겠다라는 네. 약속,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북미 지도자의 완전한 합의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못 박아야 됩니다. 이거 못 박으면 못 박지 못하면 자칫하면 결국 나머지 몇십 프로의 핵은 용인해 준 거 아니냐,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건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요번 회담이 마지막이 아니다. 그리고 비건은 회담이 끝나도 실무 협상 계속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단계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고 궁극적인 목표를 유지하면서 요번에 한 60% 가고 나머지 40%를 잊지 않고 그다음에 또 20%, 네. 그다음에 20%에서 궁극적인 비핵화 하겠다. 이런 식의 일정을 미국 나름대로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비난할 여지가 크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작년 경우 보면 완전히 전쟁 직전에까지 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성과가 오히려 있는 편이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일부 진영에서는 뭐 정상회담 보나마나 이건 실패다라고 단정지고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진전이다. 그러나 점진적인 진전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만 향해서 간다면 결국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반드시 담겨야 되겠군요. 자, 홍현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